포승줄 묶인 김호중 유치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전망까지도 나온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김호중 씨가 영장 실질 검사를 종료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김호중 씨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포승줄을 이렇게 묶고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혼절하거나 오열하거나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스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흘러가게끔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김호중 씨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를 좀 보면 김호중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부장판사에 의해서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고작 50분 만에 이 심사가 끝이 났다고 해요.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호중은 영장 심사가 종료되자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오전 10시 58분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던 거냐라고 묻자 역시나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어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 라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 라만 반복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할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왔을 때 김호중 씨가 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한 건 전부 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7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유치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 확정이 되면 구속 조치되어서 지금 있는 유치장에서 계속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만약 영장이 기각됐다면 풀려날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 여부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이 영장 실질 심사가 금방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 1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시 23분쯤에 끝이 나고 말았잖아요. 이거 심사 결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김호중 씨의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애시당초 이 구속 여부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구속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이 법원에 함께 출석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신 술의 양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도 하지 않았고, 핸드폰 이미 제출도 거부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경찰과 검찰 측에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이 혹시라도 기각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꼼수라고 비판받는 부분이죠. 김호중 씨가 구속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김호중 정말 죄송합니다라면서 처음으로 머리를 깊게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김호중 씨가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요 포토라인에 피해서 주차장으로 도망갔었던 그 당시 때 보여줘야 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의 고개 숙인 모습,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기대해서 보여진 모습이 아니라 당연히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김호중 씨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게 뭔 일입니까? 증거인멸과 도주교사, 일명 김호중 3인방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와
또 소속사의 대표 사촌형이죠.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는 본부장. 참 이게 뭡니까? 이 김호중 씨가 뭐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 세 사람 영원히 범죄자로서의 모습이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데 떳떳했다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음주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뺑소니에 가담했고 이 음주운전 여부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공모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명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또 김호중 씨하고 이광석 대표는 친척지간이잖아요. 친척지간에도 이런 모습을 서로 같이 보인다라는 걸 보면 집안 내에서도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공연을 했었던 김호중 씨의 이 모습, 참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원 내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느냐? 본인은 처벌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냐? 김호중 씨가 엄청나게 호통을 들었다고 합니다. 판사님도 오죽했으면 화가 났을까요? 이날 실질검사에서요, 김호중 씨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 라고 질책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부장판사는요,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20대 A씨에게 계속 전화해서 나 대신 허위로 가서 자수해라 라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을 다 언급하면서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당신을 위해서 힘없는 사회초년생인 막내 매니저가 그럼 처벌받아도 되는 거냐? 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당시의 막내 매니저는요,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는 김호중 씨의 핸드폰 이미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3대가 압수됐다고 해요. 그런데 황당한 건 비밀번호를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 똑같이 질문했다고 해요. 왜 안 알려줬냐? 라고 물어보자 김호중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참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외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를 했다라는 게 이 참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번의 분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생활이 담겨져 있었기에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말고 도대체 어떤 사생활이 있길래 다른 더 엄청난 걸 감추기 위해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삼켜버리고 지시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데 증언들은요, 속출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들만이 아니라 바로 소속사의 전 매니저까지 입을 열었어요. 김호중 씨요, 아이고, 술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걸릴 게 걸렸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증언을 또 했습니다. 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전 매니저였던 걸로 보여져요. 쭉 내려서 보니까 이 통화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술자리를 정말 자주 가졌다. 술을 엄청나게 즐겨왔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유 김호중 씨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술 대기까지 나는 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김호중 씨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리보다는 매니저들을 대기시키는 것을 소속사에서는 술 대기라고 표현을 한다.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 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나는 건데 부탁이든 강요든 간에 이 김호중 씨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대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갑질 아닙니까? 더불어서 스케줄을 마쳤던 김호중 씨는요,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하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평소에도 너무 많이 했었다고 해요. 김호중 씨가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고 술을 마시면 사람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가 결국 술 몇 잔이 아니라 술 3-4병을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황당한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문매를 맞는 송대관 씨가 등장했습니다. 고난 겪는 김호중 씨를 보고 세월이 약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송대관 씨가 뼈저린 후회의 시간들을 보낸 1년간 매일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다. 투자 실패로 10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월세집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진돗개 2마리도 지인들에게 떠나보냈다. 망하면서도 안 울었는데 그 당시 땐 나도 대성통곡을 했다. 그런데 이번 김호중 씨의 음주병선이 사건을 보면서 김호중 후배를 보니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 마치 내 생각이 났다.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 됩니까? 김호중 씨는 범법자인데 범죄를 왜 고난으로 미화시키냐. 이건 명백한 범죄자 옹호 발언이다. 투자 실패하고 음주운전 뺑소니가 똑같냐.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었던 많은 팬덤 분들께서는 이제 포지션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호중 씨를 계속해서 응원한다라는 건 범죄자를 응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고 확실한 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호중 씨뿐만이니까 이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소속사의 대표와 직원들 역시 이 범죄 행각을 공모했던 범죄자로밖에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이미 뺑소니 시점부터 많은 증거 인멸까지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요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국민 밉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분들께 큰 분개함을 만들게 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감을 던져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에 대하여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소 씨가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좀 남을 비방한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들 대다수가 이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 또는 같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뭐 가령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사태 그리고 김호중 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공감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국민 밉상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겠습니까? 그만큼 김호중 씨 이번 사태에 많은 국민분들은 기가 차고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면서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을까? 10일이 지난 후에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야말로 국민 밉상의 길을 자초한 셈이다. 여기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건,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에 큰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게 이걸 보세요. 많지는 아니라고 하던 김호중 씨, 소주를 10잔 정도 마셨고 음료수를 섞어 마시면서 뭐 다음날 고향 콘서트 공연을 위해 성대를 보호한다라는 등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CCTV 영상을 살펴보니 비틀거리면서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본인 차에 탑승하는 폐쇄회로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이 비틀대면서 CCTV에 이 SUV에 올라타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이 유흥주점 내에서도요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했다라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이 전부 다
확보되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혼자서 김호중 씨 혼자서만 소주 3병에서 4병을 마셨다. 이 얘기가 증언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을 했네요. 김호중 씨의 거짓말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에 끝이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삼켰다라는 메모리 카드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의사의 판단을 들어보니 참 대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 2명에게 기자가 물어보니 5월 9일 날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 내벽이나 장벽에 붙어있을 가능성도 드물지만 존재하기는 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킨 음식과 이물질은 크거나 뾰족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그 다음날 대변을 통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드물게 위와 내 장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에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 자, 특히나 이 SD카드, 메모리카드가 대변으로 나왔다면 이걸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머무른 기간이 짧았다면 복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삼켰을까요? 어디에다가 버렸을까요? 더불어서 이것도 김호중 씨가 지시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맞을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번 김호중 씨 사태를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도주하고 또 술 마시면 처벌 어렵다. 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의 전략.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 이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 같았을 때 사고 이후 현장 이탈을 하거나 이탈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술을 먹는 것을 막는 걸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술을 마시는 음주 행위를 이 굉장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만들어놔야 한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음주 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술 마시고 나면 김호중처럼 도망치고 편의점 가서 술 마시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영향입니까? 공익적인 목적에서라도 이런 김호중 씨의 사태는요. 명명백백하게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왜냐? 또다시 남용되지 않아야 하는 악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김호중 씨 콘서트 현장에서는요. 전도 유망한 청년을 매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 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의 비판 내용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의 지지는요. 굳건했다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부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묵으며 공연을 기다린 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팬들이 사실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은 줄지 않았고 좌석을 고르지 말고 아무 자리나 달라. 그래야 뒷사람들까지 표를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현장에 100여 명의 팬들이 또 티켓을 사갔다고 해요. 공연 30분 전까지도 수백 명이 현장에서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뭡니까? 결국 공연이 열렸어요. 그런데 결국 자숙전 마지막 공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국민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잘못에 대한 고백은 했어야 하잖아요. 음주병 소니에 관련된 멘트는 전혀 없었고 사과도 1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연 현장이었다고 해요. 첫 곡으로 별은 빛났건만 이라는 노래를 김호중 씨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김호중 씨가 노래 부르는 현장의 모습이 이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김호중 씨는 2부 공연이 시작된 직후에 별은 빛나건만 노래를 불렀는데 이어서 미국의 이탈리아 마피아를 소재로 한 영화 대부의 테마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1부 공연에서는요. 한 차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부 공연 때 처음 등장한 김호중 씨를 보고 이 아리스 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 팬들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이 두 곡을 부른 뒤에 무대에서 사라졌고요.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51분에 다시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는 팬들이 다 같이 떼창을 불렀고 김호중 씨가 이 노래를 마치자 팬들은 김호중이라고 연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호중 씨가 10시 9분쯤 자신의 5번째 곡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갔는데 대기실로 향하기 전 김호중 씨는 2분 남짓한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해요. 중간중간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팬들도 눈물을 보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 참 가관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이 쏟아진다라는 건 제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뭐 나라를 구한 거야? 무슨 열사가 난 것 같다. 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은폐했고 끊임없이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안쓰러워하고 참 가관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공감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김호중 씨를 두둔하는 팬들의 입장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맞은 놈이 말이 많네. 김호중 씨의 학창 시절 때의 증언들이 쏟아진 영상에 김호중 씨의 팬들이 남긴 댓글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나 심각했는지 피해자들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는 신상을 요구하는 댓글들까지 쏟아졌다라고 해요.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댓글 내용들 같습니다. 저게 무슨 문제냐, 웃긴다. 그렇게 떳떳하면 피해자들 얼굴 좀 보여주지. 왜 얼굴을 모자이크 했을까? 호중이가 무섭긴 한가 보다. 맞은 놈이 말이 많네. 한 번쯤 나를 돌아보고 살아라. 왜 조용히 있다가 하필 이 시기에 또 이러는 거냐. 돈벌이밖에 생각이 안 된다. 김호중 씨는 많은 루머에도 피해자 한 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가짜 피해자들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김호중은 학창시절 이렇게 피해를 당한 친구들 편에서 찾아가 혼내주기도 한 정의로운 친구였다. 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알다시피 그 영상에는요, 위계질서가 심하긴 했지만 인사를 무조건 해야 했고 뛰어가서 90도 인사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일방적인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댓글을 남긴 팬들은요, 김호중 씨의 마지막 콘서트 현장에 찾아가서 아주 끝없는 응원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김호중 씨의 요번 콘서트 24일이 아니라 23일이 마지막 날로 끝나버리게 됐는데 콘서트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요, 빈좌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 다 자초해서 만들어낸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면은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요,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들로 추정되는 분들께서 올라간 영상의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오셔서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해라. 가짜 피해자다. 도를 넘은 2차 피해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 내용을 싹 스크린샷을 떠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믿고 있냐? 대한민국은 큰일이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무조건 나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요, 이 영상이 무려 41만 회가 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김호중 씨의 사태가 심각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김호중 씨의 소리끼리 있는 김천까지 방문을 했는데 이 김천을 방문한 유튜버에게 지나가던 김호중 씨의 팬들로 보이는 분들은요, 다 한마디씩 했다고 해요.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냐 등등등 참 황당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유튜버가요, 현장에서 자신의 신상이 제대로 보호나 될까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김호중 씨의 팬인 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김천에 있는 김호중 소리길에는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알려진 건 이것이 유지되려면 연간 2억 원대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약 9억 원 가까이 이 김천에 있는 김호중 소리끼를 위한 많은 금액들이 들어간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노래가 들어서 팬이 된 분들부터 김호중 씨의 인생, 서사를 듣고 응원하기 위해 팬이 된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 팩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중 씨의 소리길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김천시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팬이라는 분들께서 이런 2차 피해까지 함께 입히고 있다라는 건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안 그래도 많은 국민분들에게 지금 흔한 말로 나가리 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일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제 구속 영장 실질 검사가 진행이 되면요. 모르긴 몰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최소 김호중 씨가 방송으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팬들이 쏟아낸다라는 건 김호중 씨의 복귀를 더 늦출 수밖에 없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들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호중 씨가 이날요. 서울 강남경찰서의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서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와 또 변호인이 물러서지 않고 장시간 경찰 수사팀과 대치했던 이유를 물어봤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김호중 씨가 그날 출석할 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 그런데 경찰은 안 된다. 5시간 넘게 대치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호중 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비공개 귀가 저의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이럴 때 지켜야 할까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또 떳떳하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가듯이 귀가를 하고 출석하는 게 과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이 많은 것인가 상당한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뭐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라면서 뒷말을 조금 붙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뒷말을 붙였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황당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영장 실질 검사를 앞둔 김호중 씨의 심경은 이렇다고 해요. 제가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솔직한 심정이 담긴 문장이라며 이와 같은 김호중 씨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는 어렵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태에서 최소한의 입장 정도는 알리고 싶다라는 의도로 읽힌다고 해요. 김호중 씨 또 조사 종료 후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마치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듭니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나요? 라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구속수사 여부가 아직 판가름 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고 해요. 김호중 씨의 이러한 주장은 감정적 호소의 영역에 불과하며 이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공보규칙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해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흉악한 범죄가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 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출석 때와 똑같이 귀가 때도 비공식으로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시 다른 연예인들은 숱하게 공개 출석했는데 왜 김호중 씨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왔냐? 특혜 논란이 터졌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예인들 보면은 아무리 심각한 사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간에 하나같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포토라인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인들을 빼고는 연예인들 중에선 최근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오로지 김호중 씨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이게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조남관 변호사는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라고 반발까지 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조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사실 귀가할 때도 비공개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 우리를 도와달라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김호중 씨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경찰의 공보규칙을 지적한다고 해서 법원이 김호중 씨의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가령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수차례 솔직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거짓 해명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술잔을 입에 대기만 했다던 초기 해명과 달리 소주 10잔 안팎 적어도 최소 한 병은 마셨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용된 죄명만 해도 특가법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무려 4개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것으로 지목을 한 이 유흥업소에서요,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상황에 대해서 검찰도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기소 단계에서 세부 범죄 사실과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중들과 일부 또 팬들 역시 김호중 씨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마지막 자존심을 주장하려면 이에 앞서 김호중 씨 본인이 더 이상 거짓 해명을 내놓는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대중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존심 얘기를 운운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김호중 씨가 자숙전 하게 되는 마지막 공연에 김호중 씨의 팬클럽 아리스가 집결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의 영장 실질 검사가 24일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만큼 23일 공연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팬들이 와서 현장에 집결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팬들은요,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라면서 비판을 쏟아냈고요. 김호중 씨를 위한 응원만을 내놓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김호중 씨 콘서트를 응원했어요. 가수 본인은 자존심을 주장하고 팬들은 인터뷰를 거부하며 김호중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공연을 강행하는 김호중 씨, 결국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빗발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 경찰, 검찰, 법원, 나아가서는 방송계, 광고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김호중 씨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과 김호중 본인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슈퍼클래식 24일 공연은요, 불참이 확정되었고 전액 환불하겠다라는 발표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장실질검사 연장 신청까지 취소가 돼버린 마당에 결국 이제는 24일 금요일 콘서트 티켓은요,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는 영장 실질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조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슈퍼클래식 공연이 결국 하루치가 불발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다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증거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호중 씨의 재판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소주만 3-4병을 마셨다. 김호중의 진술을 뒤집은 유흥업소 종업원들. 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주만 3-4병을 마셨다라는 단독 기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 소주 10잔이 아니라 소주만, 정확한 워딩입니다. 소주만 3-4병을 마셨다.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호중 씨가 분명히 5시간 동안 10잔 이내로 술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동석한 유흥주점 종업원들, 동석을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간 사람들 말고도 여성 접객부가 함께 자리에 앉는 곳이 바로 이 유흥주점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유흥주점에서만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라는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김호중 씨가 주장했던 것과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결국 진행했는데 김호중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호중 씨만 유일하게 양주가 아닌 소주를 현장에서 마셨고 그 양만 3-4병이 됐다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의 진술과 또 다르게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마신 3시간 동안의 소주의 양만 무려 3병 이상을 마셨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흥업소 내의 CCTV 영상에서도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김호중 씨가 이때까지 말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가 또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입장 번복을 계속한 이 김호중 씨의 재판 전략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호중 씨는요, 영장실질검사 역시도 결국 연기 신청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여전히 의혹 전부를 인정할 것인지, 일부는 죄가 없다고 항변할 것인지, 김호중 씨의 인기가 최상의 주가를 달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소속사에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호하려 할 것이다. 아마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모든 혐의는 최대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모든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흥업소 내의 CCTV에도 김호중 씨가 만취하여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술집 내부에 있는 종업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김호중 씨가 술에 만취해서 이 유흥업소 내부에서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모조리 CCTV에 담겨 있다라는 건데 이거 24일날 공연을 가능하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중에 긴급 체포돼버리는 일마저도 저는 생길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이미 전달해드렸던 김호중 씨의 학창시절 의혹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폭로됐던 김호중 씨 학창시절 때 문제만이 아니라 김호중이 결정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쉽게 말해서 뜨게 된 계기가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던 게 사실 다 거짓말이다. PD랑 짠 건지 작가랑 짠 건진 모르겠지만 다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주장을 했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는요, 과거 일명 이렇게 야쿠자 문신이라고 하죠. 이레즈미 문신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예전 건달 생활을 했었던 개과천선한 캐릭터를 갖게 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김호중 씨 음주 사건 이후에 이레즈미에 대한 관심량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호중, 문신 이런 게 연관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당한